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안녕하십니까?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쇼피에서 본격적인 판매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째 날에 여러분들께 회원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계정 가입을 신청을 하셨고 또 쇼피코리아로부터 인비테이션 메일 3개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라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상 계좌를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입하는 방법과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반품 주소를 설정하고 프로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쇼피에서 절대적으로 판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것들, 리스팅을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난 후에 리스팅을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샵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있습니다. 일단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 링크를 그대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화면을 보실 거예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대금을 원하는 동안을 수취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가입하고 $50 받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페이오니아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정을 트고 고객으로부터 $1000를 수취를 하시면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라고 여러분들께 $50의 리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 $50면 55,000원 정도 되잖아요. 굳이 버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리워드를 받으시려면 꼭 이 링크, 요 지금 드린 해당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셔야지 그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payonia.com 이렇게 치시고 가입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리워드를 못 받으세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QR코드 찍고 혹은 링크 찍으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50 받기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화면이 거의 안 나오실 겁니다. 안 나오시고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실 건데 혹시라도 이 화면이 나오신다면 놀라지 마시고요. 뭘 해주시냐면 현재 활동 중인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거기에서는 비즈니스 타입을 이커머스 셀러 및 수출 기업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거는 괜히 커밍아웃 하지 마세요. 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휘리릭 바뀌면서 가입 진행하기가 나와요. 그 클릭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페이오니아는 가입이 2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단에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앞단에 신청하는 단계는 4단계로 신청이 완료가 돼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청하는 단계인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을 하는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죠.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100%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개인은 사업자가 없으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순수 개인일 경우에만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 두 번째로 회사 세부정보란에서 회사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이 법인 사업자이실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법인 사업자의 영문명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 영문명의 법인 사업자는 영문 사업자 등록증 등록증명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이제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법인의 경우는 INC나 혹은 COLTD라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INC나 COLTD 모두 다 기록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록하지 마시고 회사명만 딱
FAEM.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예를 들게요. 저희는 펜글로벌이거든요. 그거를 영문으로 하면 FAEMGLOBAL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INC, 저희는 주식회사니까 INC가 붙어 있는데 그걸 떼고 그냥 회사명만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를 선택을 하실 때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이시면 법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법인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사이시면 개인사업자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왜 갑자기 시작부터 이럴까요? 시작에 아주 죄송합니다. 사례가 된통 걸렸나 봐요. 자,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웹사이트 URL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공인대리인의 세부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자님의 조남을 기재해 주십시오. 대표자님의 조남 기재하시는데 위에 이제 이름이고 아래가 성이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재를 하실 때에는 다 영문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에 이제 제 이름이 서주영이니까 저는 이름란에 주영 이렇게 기재를 했고 그 아래에 성을 적는 란에 서라고 해서 SEO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첫째 날 쇼피에 가입을 했죠. 쇼피에 가입을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지메일이 있을 겁니다. 그 지메일을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똑같이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하시고 한 번 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의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헷갈려요. 여기가 집중해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주소 란이 두 개가 있어요. 라인 1이 있고 라인 2가 있어요. 각 라인은 40자까지 기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한국,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로 이렇게 가죠.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죠. 하지만 영어식 주소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주소를 기재를 하실 때에는 영문으로 내 사업자의 영문 주소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하나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거기에는 영문 주소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입력을 해주시는데 자 40자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주소 라인 1에다가 어디까지 기재를 하느냐? 사업자 주소 란에는 무슨 구까지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주소 라인 1에 무슨 구까지 입력을 하시는데 만약에 40자가 넘어가면 아래를 쓰시는 거고 안 넘어가면 첫 줄에 무슨 구.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는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있는 저희 주소를 803호 1189 중앙로 일산 동구까지 이렇게 다 기재를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 둘째 날 40자가 안 넘어간다면 둘째 날은 공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시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아하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사시거나 아니면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그 란에다가 해당 서울 혹은 인천 혹은 대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시란에다가 제대로.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 산다고 했죠.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되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를 적는 난이 지금 눈을 까디집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를 시란에다가 기재를 하고 경기도를 도를 시란에다가 기재를 했으니 고양시라고 하는 혹은 뭐 부천시라고 하는 시를 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시를 적는 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는 사업자 주소 두 번째 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사시는 분들은 시 정보를 사업자 주소 두 번째 란에 기재하시고 서울이나 서울시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 정보를 그냥 원래대로 시 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 요거 주의하실 거 하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사항. 일산 동구 무슨로 할 때는 앞에 하이폰이 있었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하이폰이 있어도 돼요. 그런데 시나 도 정보를 기재하실 때는 지금 제가 예시를 그래서 다 적어왔어요. 화면 보시면 고양시 했는데 하이폰 중간에 없죠. 경기도 하는데 원래는 도 앞에 하이폰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이폰을 기재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대리인의 휴대전화 번호 있죠? 그 휴대전화 번호는 실제 지금 가입을 하시고 계시는 분 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 대표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인증번호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하고 계시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고 그 아래에 코드 전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캡처를 뜬 건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코드 전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코드가 날아갑니다. 6자리. 그럼 그걸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확인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화면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자, 세 번째 단계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란에서는 보안 인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는 7자리 이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질문이 있잖아요. 페이오니아의 경우는 이게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안이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보안을 3개를 묻습니다, 질문을. 그런데 가입을 할 때 하나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2개는 맨 처음 로그인을 할 때 물어요. 지금은 가입 단계니까 보안 질문 하나를 묻는 거죠. 자, 그럼 그 보안 질문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드롭다운으로 메뉴들의 질문들이 쫙 뜹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선택, 그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답변은 반드시 영문 혹은 숫자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질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영문이나 숫자로 해주시고 그 아래 이제 기업 아이디 부분이 있죠. 기업 아이디 부분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아이디 유형이 주민등록증으로 뜰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아예 그냥 회사로 뜰 건데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아이디 유형을 회사 등록 번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옆에 회사 등록 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 10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문자 코드 있잖아요. 보이시는 그 노란색 부분, 그 문자 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3단계가 끝.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단계 끝났으면 그 다음에 4단계. 근데 4단계도 또 약간 신경이 쓰여요. 4단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 법인 사업자예요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 안 돼요. 됐다 쉬워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는 어때요? 통장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2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은 무조건 통장은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못 써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님 명으로 되어 있는 개인 통장 하나가 있고 대표님 명 뒤에 회사명이 들어가져 있는 사업자 통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 뭘 집어넣어야 되지? 라는 혼동이 생겨요. 그때 혼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개인 또는 회사 소유의 인출용 은행 계좌를 추가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에서 개인 사업자 중에 대표님 개인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개인 계정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은 제가 뒷장에서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고, 그 다음에 통화는 원화, KRW, 코리아 원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국민은행이에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기업은행이면 KIUP, 하나은행이면 HAN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은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문입니다. 영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 계좌 이름에 대표님의 이름을 적으시는데 계좌 이름을 한 번은 한글로 적고 한 번은 영문으로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한글일 때는 대표님의 명 그대로 적으시고 그래서 저 지금 서주영 그렇게 적었죠? 이렇게 적으시고 아래 영문은 뒤바뀌어야죠. 주영 서로 적으시고 이름 성순으로 대문자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분증 정보를 기재하셔야 되잖아요. 신분증 정보는 개인 통장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계좌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약관 동의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끝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개인 통장을 사용하신 분이었고 자, 이번에
이제 법인 사업자이시거나 개인 사업자 중에 사업자 통장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예요.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개인 계정 아니고 비즈니스 계정 선택하시고 발급 국가, 개설 국가 한국, 코리아 원화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은행 선택까지는 똑같이 가세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계좌 이름을 한글로 적는 란이 있고 영문으로 적는 란이 있었죠? 자, 그 두 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글 계좌를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해요. 자, 한글 계좌.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주식회사 펜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식회사 펜글로벌 되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주식회사 펜글로벌 그대로 적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법인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펜글로벌 통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가로라는 이 기호를 핀테크 기업도 은행 계좌예요. 파이낸스예요. 은행 시스템들은 이런 기호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빼고 기호 빼고 그냥 주 펜글로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법인이시라면.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사업자 통장을 입력하시는 경우는 앞에 대표님 명이 있고 뒤에 회사명이 있잖아요. 가로치고 회사명이 있어요. 보면 그때도 가로는 빼고 그냥 대표님 명 딱 기재하시고 뒤에 회사명 기재하고 그래서 서주영 펜글로벌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장상에 있는 거와 같게 기재하시되 기본적으로 같게 하시되 기호는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영문 계좌명의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회사명은 똑같잖아요. INC나 COLTD를 빼고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영문으로 회사의 영문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 신분증 정보를 기재하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약관 띡띡 클릭하시고 제출. 그러시면 가입 4단계까지 완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되면 이제 아까 가입을 하실 때 기재했던 이메일이 있지요. 그 이메일로 총 4개의 메일이 옵니다. 맨 처음에 귀하의 페이오니아 신청서를 검토 중입니다 라는 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일이 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게 오냐면 좀 더 계속 진행하시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오고요. 이 추가 정보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메일인 거죠.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일을 받으셨으면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해 주십시오. 클릭을 하면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인증센터로 가기라는 그 화면을 보실 거예요. 버튼을. 그 버튼을 클릭. 자, 버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새로 보는 화면이죠. 자, 페이오니아 로그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Enter Username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페이오니아에 가입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정하셨던 7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Sign in 하시면 되는데 Sign in 하고 나면 그 아래에 2단계 보안 인증을 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그럼 그거 하셔도 돼요. 하시면 그거는 뭐냐?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 코드를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하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 밑에 쪼매나게 빨간색 Not Now 있어요. Not Now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2단계 보안 인증 아직 안 하셔도 되는 그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그인을 할 때 보안 질문 2개가 추가로 더 물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추가적인 보안 질문에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보안 질문 선택하시고 영문이나 숫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 그러면 이제 검증센터에 가요. 인증센터에 갑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계좌 확인. 두 번째, 사업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 계좌 확인. 요렇게 3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각각 클릭해 볼게요. 계좌 확인을 클릭하면 처음에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 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번뜩 생각하는 게 주민등록증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해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외는 주민등록증은 국내 거니까요. 해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권이 우선이에요. 여권으로 항상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빠른 처리를 위해 권장합니다. 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입력을 하시면 추가적인 인증 단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권을 스캔받아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금방이죠? 자, 2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 설문지인데 클릭을 해보면 설문지를 클릭을 하면 글로벌 대금 수취 서비스 관련 질문지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질문이 4개에서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카테고리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드롭다운 메뉴를 쫙 떠요. 그 중에 가장 나에게 맞는 것, 우리는 물건 판매를 하는 거니까 상품, 공급 및 물류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물어요. 어떤 제품 판매하는데요? 라고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예시로 홈 및 정원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온라인 스토어나 웹사이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URL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있으시면 기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자사몰 같은 게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혹은 우리나라에 B2B 사이트에 있어요. 뭐 고비즈 코리아, 바이 코리아, 트레이드 코리아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입점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 주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 기재하지 말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옵션 사항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링크를 기재를 하셨다면 그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공한 웹사이트와 귀하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에 내 거예요 해서 My Marketplace 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다 영문입니다.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고 그러면 그 맨 아래에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고객은 누구고 무엇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예시에 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 sell my gardening 제가 홈 및 정원이라고 했으니까 gardening stuff to Amazon customer라고 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쇼핑 커스터머라고 해야겠죠. I sell my items to the 쇼핑 customer 이렇게 기재하시면 영문으로 요 똑같이 기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제출하기 클릭.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또 은행에 그 주소를 적으래요. 이 주소 우리가 신청할 때 한번 기재해 봤어요. 똑같아요. 40자 그 주소란에다가 기재하시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가죠. 호, 로, 부 이렇게 가시고 주소 라인 2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비워두시고 만약에 경기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충청도,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시 정보를 주소 라인 2에다가 기재하시고 도 정보를 시란에다가 기재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드려야 되겠다.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시란에 하이폰 들어갔고 도란에 하이폰 들어갔어. 잘했을까 못했을까? 맞은 걸까 틀린 걸까? 맞지 않아요.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구나 로에는 앞에 하이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나 도란에는 하이폰 빼주세요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하이폰 들어갔어요. 이거는 잘못 입력이 된 겁니다.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실 때는 고양시, 뭐 아니면 부천시 이런 거 기재하실 때 성남시 기재하실 때 시 앞에 하이폰 띄신다, 없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 앞에도 하이폰 없다 기억하시고 국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넣어주시고 은행 계좌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선택하셔서 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좌로 송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기타를 클릭을 하시고 직접 기재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재하느냐? withdraw to myself라고 내 계좌로 인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기재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인증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들 끝난 거예요. 자,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증이 다 끝나면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승인이 됐습니다. 라는 그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가끔은 이 인증센터가 안 걸리고 바로 계정 그 신청이 승인됐습니다라고 뜰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서부터 이 인증센터가 시작이 된 거라서 이 서류를 지금 내기 시작을 한 거라서 올해 초부터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넓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증센터에 가는 건데 아직 100% 바뀌어진 게 아니라서 가끔은 럭키하게 인증센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승인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승인이 안 나,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승인이 안 나, 그리고 혹은 가입 승인 그 메일도 안 오고 추가 정보 제공하라는 것도 안 와. 그러고 계속 두 개 메일로 끝났어. 이러면 반드시 페이오니아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에 연락하실 수 있는 정보들 여기다 딱 기재를 했어요. 이걸 보시고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유의사항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의 주소가, 가입하실 주소가 강남구이시면서 테헤란로이시다. 이런 분이시라면 절대적으로 승인 안 나요. 이렇게 기재하시면, 테헤란로라고 기재하시면 승인 안 나요. 직접 전화하셔야 돼요. 왜? 테헤란이라는 곳이 원래 이란의 도시잖아요. 이 페이오니아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현재 안 좋죠? 그래서 절대 승인이 안 나요. 이란 도시라서.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테헤란로의 경우는 강남구 역삼동 무슨 번지 이렇게 집원 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럭키하지 않게 내 이름이 북한 쪽 인사와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블랙리스트에 이제 걸려있다. 그러니까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걸려있는 사람과 동명이인이야. 이러면 나는 모르죠. 만약에 정말 승인이 안 나면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안 오면 페이오니아에 바로 꼭 연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완료 화면이에요. 가입 완료 화면에 딱 하고 들어왔어. 아따 좋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거는 페이오니아에 가입하신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쇼피랑 연동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화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첫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날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9월 16일자로 쇼피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쇼피에 가입을 하고 나면 쇼피코리아에서 새로운 메일을 하나를 주면서 메인 서브 계정에 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라고 했고 그 메인 계정을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메인 계정 가입한 상태에서 서브 계정을 연계를 시키신 다음에 바인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그때 그 화면이에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기억 안 하시면 복습, 속상함.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 셀러 센터는 가입이 맨 처음에 됐을 때 메인 서브 계정이 아닌 그냥 계정 가입을 텄을 때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자, 그 seller.shopee.sg라고 치시고 쇼피의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seller.shopee.sg.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 화면에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이때 로그인은 지난 시간에 쇼피에 가입하겠다라고 제출하신 그 지메일입니다. 그걸로 가입을 했어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겠죠. 그 메인 페이지에서 좌측에 보시면 메뉴들이 쫙쫙쫙쫙쫙 있어요. 거기에 Finance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Finance의 메뉴에서 두 번째 뱅크 어카운트라는 애를 찾아주세요. 그 뱅크 어카운트를 찾아서 클릭!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가 떠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 비밀번호 다시 한번 지금 요 앞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하셨던 그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인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회색으로 갑자기 컬러풀이 없어지고 회색 화면이 보이면서 페이오니아가 휘끄무리하게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동이 아직 안 됐어요 라는 소리예요. 이게 연동이 완료가 되면 컬러풀하게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페이오니아에 딱 보시면 register and slash 하고 로그인 버튼이 있죠? 그걸 클릭을 하세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또 팝업 창이 하나가 뜨는데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 Please enter your payment password라고 떠요. payment password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메인 서브 계정에 내가 직접 신규 셀러분들은 페이먼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페이오니아 연동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때 설정했던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지난 시간 거, 첫째 날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다르죠? 자, 요 화면은 셀러센터 관리자단에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고요. 요 화면은 메인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에요. 다르죠? 주소도 달라요. 서버 어카운트 shopee.com, 서버 어카운트.shopee.com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로그인은 셀러센터 여기에 로그인을 할 때는 Gmail이었지만 그죠? 여기 하실 때에는 지난 시간에 설정을 해놨던 메인 엔터프라이즈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시면 고고고. 메인 엔터프라이즈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My Account 좌측 My Account에 페이먼트 패스워드가 있고 거기에 Set Now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Set Now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 입력했던 그거. 그 패스워드를 어디다가 기억을 해? 여기. 기억 이제는 아시겠죠?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럼 화면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화면이 페이오니아에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가 알아서 화면이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셀러센터 아까 셀러.shopee.sg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흑색이었던 것이 흑백이었던 것이 컬러풀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연동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계정 가입 끝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가입은 완료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설정하셔야 되느냐? 반품 주소를 하나 설정하셔야 되고 프로필을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반품 주소 설정을 하시려니까 다시 아까 그 관리자단 seller.shopee.sg 거기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거기에 로그인은 Gmail이었어요. 자,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에서 이번에는 세팅이 있어요. 아까는 finance였죠. 이번에는 세팅에 my address라는 것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add new address라고 우측 상단에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새 주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걔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하나가 뜹니다. 팝업 창에 full name을 기재를 해주시는데 full name은 여러분들의 회사명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회사명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택하셔야죠. 한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린 다음 주소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국까지는. 그래서 한국어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딱딱딱딱 선택하면 완료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 디테일 어드레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디테일 어드레스는 영문으로 기재를 해 주십시오. 무슨 국까지는 내가 선택이니까 한글로 나와요. 그 아래에 그 사업자 주소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번호 기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에 아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Set as default address, 그 다음에 Set as pickup address, Set as seller return address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주소가 기본 주소이고 이 주소로 픽업을 할 거고 이 주소로 반품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세이브 누르시면 반품 주소 설정 끝! 쉽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남았어. 프로필을 설정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쇼피는 샵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쇼피에서 샵을 하나씩 부여를 해요.
그래서 임대를 한 거예요. 샵을, 공간을. 그러면 그 공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봅니까? 간판부터 보잖아요. 간판 보고 그 안에 이 인테리어 이렇게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맨 앞에 그 샵의 간판이 될 만한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간판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커버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네임, 샵의 이름, 샵 네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샵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미지 5개랑 영상 하나가 올라가고 회사의 설명,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요. 자,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좌측에 보이시는 하늘, 이렇게 노을빛 하늘, 이게 커버 이미지예요. 그 커버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고 그 아래에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거기에 에딧 클릭을 하시면 프로필을 넣으시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브랜드 로고 이거를 올리시는데 300 x 300 픽셀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샵 네임이 있어요. 그 샵 네임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변경 가능하세요. 이 샵 네임이 로그인 아이디 아닌가요? 그때 설정했었던, 처음 신청할 때 설정했었던 로그인 아이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별개예요. 이거는 샵 네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실 수 있는데 단 주의사항, 페이오니아랑 연동을 하신 이후부터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 이전에는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꾸시면 연동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꼭 페이오니아 연동 이후에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미지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이미지는 5개까지 올리실 수 있는데 1200 곱하기 600 픽셀로 이미지 5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올리시면 휘릭 이렇게 변경해서도 보이실 수 있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셔야 되는데 영상 물론 안 올리셔도 돼요. 근데 올리시면 더 좋죠. 요즘은 다 영상을 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꼭 올려주시는데 이 영상은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못 올려요.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고 유튜브에 올린 그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샵 디스크립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샵은 이런 샵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500자까지 기재예요. 근데 이 500자까지 기재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떤 내용을 기재할 거냐. 자, 지금 이게 예시 화면인데 그 트렌디 코리아 SG라고 해놓고 트렌디 코리아 이게 프로필 300 x 300 흰색 보이시는 거 그걸 올려놓은 거고요. 자, about shop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립션 해놓은 게 보여요. 트렌디 코리아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we sell items about Korea trendy item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걸 판매하는 셀러예요 라고 하는 그 판매의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이런 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onna ship from Korea 그래서 so need wait time about 7 or 10 days 우리가 물건이 한국에서 나가니까 배송 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걸리걸로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돼. 이거예요. 이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 동남아시아죠. 어느 나라 셀러가 제일 많을까? 메인랜드? 중국 셀러가 제일 많아요. 그럼 중국 셀러가 자꾸만 이게 자꾸 한국 셀러처럼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 우리 진짜 한국이야. 우리는 한국 셀러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셀러임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you have a question, feel free to chat me. 여기는요. 쇼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팅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채팅을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있고 파파고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chat me 나에게 메시지 주세요. I gonna answer ASAP 우리 아삽이라고 하죠. As soon as possible 금방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회신 드릴게요. 라고 해서 채팅이 가능한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라스트 원 주의사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샵 소개 글에 만약에 저 진짜 공식몰입니다. 이런 말. 저 완전 제조회사 진짜입니다. 이런 말. 이런 거를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돼요. 단 이걸 쓰시고 나면 쇼피의 AI에 걸려요. 그래서 너
진짜 진품 맞아? 너 진짜 정말 그런 오피셜 몰 맞아? 증빙자료 내?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증빙자료를 내실 수 없다면 그러면 authentic이니 아니면 official이니 아니면 genuine이니 막 이런 말들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나 증빙할 수 있어. 그럼 그 증빙이 뭔데? 수권서. 제조사가 직접 들어왔으면 문제될 게 없죠. 사업자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유통업체인데 내가 그런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제조사랑 실제로 계약을 맺은 훌세일 계약을 맺은 그 수권서 그게 있으면 진품이 혹은 오피셜인 게 인증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단어는 100% authentic이라는 말 이런 말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다 끝났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이 혹시 와 있나 한번 볼까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질문이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원래는 판매 및 금지 리스팅까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조금 길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마저 하고요. 10분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